네, 안녕하세요. 달쌤의 필름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 느낌이죠. 원의 넓이, 우리 5단원 수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 하면 이제 친구들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계산 폭탄이 온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수학 익힘책부터 한번 보고 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자전거 바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 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원이죠? 죄송합니다. 좀 완벽한 원을 그려보고 싶은데 역시 반칙 펜을 썼습니다. 가운데 얘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센터죠.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센터에서 선을 긋는데 이제 원에 닿는 모든 선 있죠. 모든 직선. 이 거리는 다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 중에 중심을 지나는 그런 직선, 이 직선은 모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지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제 원 안에서 이제 그을 수 있는 선분들 중에 가장 긴 직선이 뭐다? 가장 긴 직선이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가 있는 선분이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제 그 선분들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선분 중에 가장 긴 건 어떤 거냐? 선생님이 이게 센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센터를 통하는 불편하다. 센터를 통과하는 이 직선, 이 선분이 가장 긴 선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는 중심이네요, 그렇죠? 얘는 원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름의 절반이니까 얘가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지름과 반지름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 원에 가득 끼워지는 이 정사각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가 6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름은 6cm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3cm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넣고, 그죠? 정사각형을 먼저 넣은 다음에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마름모까지 한번 넣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볼게요. 얘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럼 당연히 여기도 10이 되겠죠. 지름하고 반지름 구하는 건 1도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 원의 밖에 가득 차는 도형이랑 원 안에 가득 차는 도형이랑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절반이죠. 여기는 5가 되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지름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곱셈을 잘 할 수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을 좀 지겹게 하게 돼요. 선생님도 단순 계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5, 6에 30이고요. 1, 5는 5니까 8이죠. 2, 5는 10이 되겠고, 아래는 1이니까 그냥 2, 1, 6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0, 4 하나 올리고 2, 3이 되죠. 소수점은 두 개가 있으니까 32.4가 됩니다. 왠지 소수점을 잘못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15 곱하기 2를 해보면 되겠죠. 30이니까 30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제대로 찍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 곱하기 9라고 하면 되겠죠. 5, 9, 45고요. 그리고 4, 9, 36인데 4랑 붙으니까 40이 됩니다. 소수점 하나만 있으니까 40.5가 되겠죠. 자, 13.5 나누기 6입니다. 13.5 나누기 6이고 소수점은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겠죠. 12 그리고 15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6이 12가 되고, 그리고 가상의 0이 내려와서 30이 되면 이렇게 5, 6에 30
그래서 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25가 됩니다. 소수점을 잘못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 13 나누기 6은 2보다는 조금 큰 값이 나올 테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의 넓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너무 쉽죠. 어떤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곱하기 5이므로 35가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를 큰 직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8, 4, 32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나눠보면은 그죠? 여기 절반이고 여기 절반인데 이 절반을 날려야 되잖아. 절반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그것의 절반인 2분의 1 혹은 이거를 8 곱하기 4 나누기 2라고 써도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2하니까 8이 16이 되겠죠. 자, 마름모의 넓이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큰 사각형을 위에다가 그려주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6cm고 여기도 6cm가 됩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36제곱cm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를 이렇게 4칸으로 나누면 절반씩 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반씩 빼야. 그러니까 3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2분의 1. 그래서 얼마? 18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알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또 나머지 대각선의 길이를 한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게 되죠. 이미 이런 것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원의 넓이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원의 넓이 1차시고 도입이죠. 90에서 91쪽이 됩니다. 익힘책은 몇 쪽이었죠? 익힘책은 61쪽이 되네요. 익힘책은 61쪽. 원의 넓이를 알아볼까요? 자,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딱 봐도 뭐 약간 잉카스러운데요. 잉카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고 겹쳐 보니까 되게 미묘한 곳만 조금씩 다르고 넓이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얘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서 한번 풀어보겠지만 옛날 조상들은 원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슷한 도형으로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대관람차가 이건데 여러분들 한 바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요만큼 가는데 얼만큼 걸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종이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서 한 바퀴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자동차의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계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 움직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타이어에 그 반지름이나 지름을 입력해 놓고 몇 바퀴를 굴렀나 하는 걸로 이 킬로미터가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안내도가 있고요.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까요? 글쎄,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것저것 뭔가 이거 약간 그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쵸? 티익스프레스 느낌 나고 대관람차 나고 역시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를 타줘야죠. 그리고 비행기도 타주고요. 도넛 맛있겠네요. 사진 많이 찍어야 되겠죠? 어허, 이런 것도 있나? 번복하네요. 자, 우리가 3학년 때 2학기 때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았대요. 그래서 얘 가장 긴 선분을 이제 원의 지름이라고 하고 이것의 절반을 반지름이라고 하고 가운데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대각선의 길이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이걸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2번 단원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지나가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